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 과정 중 고등학생 자녀의 인성과 인문학 교육이라는 주제를 강의를 맡은 우성진 교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학부모님들과 직접 대면 강의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부득이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시죠? 오늘 강의는 크게 글로벌 시대의 자녀의 인성교육과 인문학으로 행복한 자녀 키우기라는 두 가지 테마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인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통상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정하는,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 인성이 별로다, 그 사람 성품이 별로다, 이러면은 신뢰가 가지 않는, 서로와 관계를 희망하지 않는 주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글로벌 시대에 왜 인성인가? 최근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식 중심의 스펙 시대에서 지혜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인다면은, 지혜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학습을 통해서 체험한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혹은 그 사람의 인성을 인재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성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인성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인성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생활과 성공하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성공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좋은 인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DNA로 성장하면서 보고 또한 학습 환경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자 인생의 첫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 농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저거 보고 우리가 배워서 하면 되겠다, 저거는 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데, 자식 농사만큼은 누구의 자식을 보고 뺏겨서 한다거나 누구 자식처럼 나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DNA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 부모의 환경이, 부모의 행동이, 부모의 언어가 바로 그 자녀의 인성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나의 자녀가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을 연구한 그랜드 스터디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75년간의 종단 연구는 좀처럼 보기 드문 연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또 단기간에 그 상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인데, 이 하버드 대학의 그랜트 스터디는 1938년에 하버드 대학생의 일부와 또 미국 보스턴의 슬럼가에 있는 약 한 500여 명의 그 사람들을 두 집단을 무려 75년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손이 지금 약 한 2,000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을 매년 면담하고 혹은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놀라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여준 장기 성공의 유일한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 능력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 능력의 5가지 핵심 요인은, 첫 번째, 자신을 알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의 여유로 감정과 이성을 연결시킨다. 이것은 어떤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과 좋은 판단을 위해 감정을 적절하게 분출하고 표현하는 줄 아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분출하고 표현하고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다 경상도 사람들이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다고 합니다. 이 표현의 서툴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어진 결과를 예측하고 긍정적 결과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 일을 하면은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소위 예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타인과 공감하고 행복에 기여하며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공익 능력,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자기의 성품에, 인성에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성을 기를 것인가? 좋은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율,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조율하고 자기
감정을 상대방에게 제때에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 조율입니다. 이것은 대화와 접촉하는 역량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상호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역량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조율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사회가 아닌 나 혼자만의 잘 사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자기조율과 관계조율과 공익조율 이 세 가지가 성장 과정에서 적절히 함량되고 학습하고 경험돼서 내 몸에 체득될 때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미래와 성공이 보장되는 인성이 함량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인 공익인성과 공동체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타인과 공동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뜻을 두고 일할 때 결국은 그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 굿워크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누굽니까? 아마 2020년에 전 세계에 가장 이슈 메이커인 사람입니다. 앨런 머스크, 미국의 전기차 시장과 얼마 전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민간인으로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올린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국가 프로젝트로서 우주선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는 지금까지 자기가 번 모든 돈을 가지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우주의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민간인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화성에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사는 꿈을 꾸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인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의 엄청난 자기 재산을 나는 자녀들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내 아내의 재산을 세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신약 개발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빠지니까 이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위해서 내 재산을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대구 경북에서 있었던 최준이라고 아세요? 경주에 가면은 경주 최부자라고 있습니다. 교동에 가면 지금도 이분들의 공동체, 마을, 이분들이 살던 곳, 향교 그대로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300년 동안 만석군, 경주 최부자 만석군으로서 이분들의 6가지 가문이 있습니다. 뭐 진사의상 벼슬을 하지 마라.
자기 집 근처로 오는 사람에게는 배고프게 해서 보내지 마라. 이런 그 6가지 교훈이 있는데, 이 경주 최부자는 그렇게 부를 이루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 아픔 속에서 자기의 거의 모든 재산을 상해 임시정부에 그 독립운동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앞으로 해방된 이 조국의 미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해서 거의 모든 재산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이 경주 최부자가 투자했던 그 실현하고자 했던 꿈이 바로 오늘날 영남대학입니다. 이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정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경험과 체험할 때 이러한 인성이 저는 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에게는 어떤 핵심 역량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 미국 500대 하이테크 기업의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인성이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CEO 대상으로 좋은 CEO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1위가 인간관계 능력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인재들, 특히 행복하고 성공한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인성은 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뭐 TV 틀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인문학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역에 문화센터도 가면 인문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은 삶의 가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학문으로서 근대 과학에 대해서 그 목적과 가치를 인간적 입장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인류 문화에 관한 모든 정신과학을 통칭하여 소위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문학의 가치는 어떻게 길러질까요? 저는 인문학의 가치는 독서에서 길러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독서를 얼마나 하느냐가 그 독서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행동과 경험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문학적 역량이 길러진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만권 천권의 책과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의 사진이 나오죠. 첫 번째 애플 컴퓨터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두 번째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그리고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 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슬라이드 제목입니다. 나를 키운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 어릴 때 이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스티브 잡스나 조안 롤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 동네 도서관에서의 독서가 오늘날 이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바로 이 동네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 책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성공은 책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문학, 역사, 철학의 독서를 통해서 경험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독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제가 그 제목을 콩나물은 물이 없어도 자란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성공한 사람 곁에는 항상 책이 있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내가 읽은 책이라는 코너에서 1년에 500권의 책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콩을 따뜻하게 해둔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콩은 싹을 틔우고 콩나물은 쑥쑥 큽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바로 우리의 독서라는 것이 콩나물 자라는 것과 유사하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다 암기하거나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서 물이 빠져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내 인성과 내 인문학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 안다. 독서를 통해서 쌓아온 지식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면은 모르는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가이드 여행 가면은 그러냐 하고 끝나고 옵니다. 그러나 내가 꼼꼼히 여행을 준비해 가서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우리가 관광을 왔느냐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소제목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배운 성공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시는 캐나다 사람인데 1960년대에 20살 나이에 친구 2명과 3명이서 그 사하라 사막을 6개월간 종주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종주를 끝내고 나서 그 경험이 오늘날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까뮈는 경험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내는 것이다. 내가 독서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교육과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할 것인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21세기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랭귀지가 필요하다. 어떤 랭귀지? 컴퓨터와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건 융합형 인간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적응하고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미래형 인재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산업 구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전 세계는 이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협업 능력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의 변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맞춤형,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한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인 지식인을, 그래서 통찰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진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지식은 AI가 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바로 그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안에 다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습니다. 구글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 상상력이 핵심입니다. 호기심과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 호기심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의 반복이 경험입니다. 이런 과정을 즐겁게 도전하는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녀들에게 창의적 상상력을 길러주고 호기심을 길러주고 도전하게 하고 하는 그 밑거름이 독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책을 안 보려고 하는데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에 세종대왕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지도자가 호기심이 넘치면 백성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세종대왕인데, 호기심이 넘치는 정치는 국가를 융성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따라 움직이는 기업인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쉴 새 없이 제공하고, 호기심이 충만한 과학자는 힘든 도전 과제를 웃으며 돌파할 수 있다. 호기심을 배움의 벗으로 삼는 학생은 공부가 즐겁게 된다. 공부 안 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즐거움으로 삼고 도전을 재미로 하고 이러한 인성을 가진다면은 이 아이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 상상력, 바로 문제 해결력이죠. 그리고 협업 능력,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혜와 협업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 능력. 그러면서도 이런 협업 과정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혹은 상호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손재주, 기계가 할 수 없는 나만의 손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공감 능력, 아까 자기 통제력, 협력, 이 공감 능력과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친구 관계에서도 공감만 잘해주면은 좋은 친구,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나는 나, 이분법적 사고로 적극하면은 주위의 관계 능력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질 좋은 관계 능력입니다. 사회적 관계 능력.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력.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와 다름은 인정하지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역량,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의적 상상력, 이러한 7가지 역량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이 요소를 갖춘 인재들이 바로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또한 이런 인성을 가지려면 경험과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사고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사고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독서고 경험이고, 독서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기르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대학 가면, 직장 가면 인문학적 인성, 인문학적 사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바로 올바른 인성과 인문학적 인성이 우리의 자녀의 미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왕자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고, 남편이나 아내, 상사나 부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야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로또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내일의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특히 청소년, 오늘의 부모의 성품이 많은 영향을 자녀에게 미칩니다. 함께 여행하고 함께 독서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인성과 인문학적 사고로 이 뭉쳐진 훌륭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오늘 제 강의에서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아마 훌륭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대구를 빛내는 인재,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부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